이제 화석들의 증언인데요. 창조와 대홍수 심판의 증거들, 화석입니다. 지난번에 그랜드 캐년 이야기할 때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이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 요단강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은 물이 많아져서 이 언덕에 넘치는 이제 홍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또 베푸셨는데 그것이 이제 흐르던 요단 강물이 딱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건너간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너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그 대표들에게 이 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한쪽에 쌓아놔라.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설명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4장 6절 7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화석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화석들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들의 그 첫 번째 그 뜻이 뭐냐면 종류대로 창조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1장 2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화석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대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모든 생명체들이 육지 동물들과 식물들이 이 대홍수 때 다 휩쓸려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 17절과 21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이 화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화석에 대해서 좀 집중 연구를 해볼 텐데요. 화석은 이 한자말로는 돌처럼 변화된 것이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fossi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남긴 흔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화석, 물고기가 살았던 흔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고 또 이런 공룡 발자국 같은 것들도 이제 생명체들이 생활하다가 남긴 흔적들도 다 넓은 의미로 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석은요,
왜 중요하냐면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가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똑같다. 그러면 변하지 않은 거죠. 변하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이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많이 다르다. 그러면 변한 증거죠. 그럼 변했다는 얘기는 진화론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변해온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고 변하지 않은 증거다라는 것이 창조론의 주장입니다. 화석은요, 기본적으로 대개 퇴적암 속에서 발견됩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턴가 옮겨와서 쌓인 거거든요. 이제 그 속에 이제 생명체들이 함께 파묻혀서 이제 화석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화석을 발굴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화석은 꽤 비쌉니다. 수석보다 더 비싼 게 화석입니다. 주말마다 여기저기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은 화석 하나 발견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 경우에 따라는 몇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제 제가 화석이 비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이 캐러 다니기는 좀 힘들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앞마당을 포크레인으로 확 판 다음에 거다가 시장에서 동태, 명태 이런 거 다 사다가 파묻어 놓으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후에 파보면은 거기 화석이 돼 있을까요? 경험상 그렇지 않죠? 파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되게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화석은 이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안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물고기나 이런 것이 죽은 다음에 화석으로 남으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화석들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나중에 흙들이 와서 서서히 이렇게 덮게 되면 결국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면 이렇게 화석으로 될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화석이 되는 거라면 지금 현재 한강, 낙동강 그 밑바닥에는 화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강 밑바닥에는 화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은 이렇게 보통의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느린 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애구애구 이러면서 파묻혀야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화석들은요, 갑작스럽게 매몰이 돼서 파묻혀가지고서 화석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실제 한번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보통 어떤 생명체가 파묻힌 다음에 화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썩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들 사는 주변에는 이런 미세한 생명체들이 다른 생명체들이 죽고 나면은 곧바로 분해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는 곳이 진드기거든요. 우리들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개 이 카바 같은 거 안 빨고서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면은 거기에 진드기들이 잔뜩 우글우글 모여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적당하게 나쁘게 해주신 게 다행이에요. 응? 아침에 옆 사람한테 안녕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봤는데 콧잔등에 진드기가 한 10마리가 이렇게 모여있다. 이게 눈에 보인다. 그럼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세한 생명체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다른 생명체들을 계속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부패와 분해를 겪지 않고 화석화가 되려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들은 갑자기 파묻혀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고기 화석들을 보면야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 화석을 잘 보시면 입 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딱 물고서 화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상황?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삼키지도 못하고 물고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서 야, 참 그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장면으로 화석이 남을 수 있을까? 이걸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물고기가요 크기가 서로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대개 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씹어 먹을까요? 아니면 진공청소기처럼 훅 하고 그냥 한꺼번에 삼켜버릴까요? 대개 저 정도 상황이 되면 그냥 한꺼번에 삼켜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입에 물고 있다는 얘기는 일상적인 식사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남겠느냐? 아마도 이 두 물고기가 한꺼번에 파묻히는 와중에 옆에 조그만 물고기 하나가 있으니까 넌 또 뭐야? 뭐 이러면서 그냥 물고서 그대로 파묻혀서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화석이 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말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발견되는 게 아니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장면들이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보세요. 이 황당한 표정. 그 얘네들이 이제 입에 물고만 죽었으니까 좀 황당한 표정인데 비교적 좀 행복한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서 죽었어요.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먹고 나면은 이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분해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뭐 몇 시간 이내에 다 분해가 될 텐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쟤도 갑작스럽게 파묻혀서 화석이 된 거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공룡 이야기할 때 잠깐 보신 건데 이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 앞다리를 딱 물고 나서 생각을 바꿔갖고 그냥 이대로 화석이 돼버릴까? 뭐 이런다고 저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 두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파묻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그냥 얼어붙은 듯이 화석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동물이 죽고 나면요, 이 내장이나 이런 기관들은 되게 아주 빠르게 부패와 분해가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공룡, 이 심장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가 그 흔적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빠르게 화석화가 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물속에 사는 어룡의 일종인데요. 익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어미가 있고 어미 뒤에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둘이 헤엄치고 있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분석한 사람들이 이것은 아마 이 어미가 새끼를 조기 분만한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벤 상태에서 어미가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면 이 새끼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그냥 분만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미가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어룡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미가 뱃속에 5마리 새끼를 벤 상태로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마리의 새끼의 그 뼈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태아 같은 것들은 비교적 빨리 부패되고 이러는데 그것이 선명하게 저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갑작스럽게 파묻힌 후에 빠르게 화석화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육지동물인데 배에 그 쌍태가 있습니다. 새끼를 2마리 벤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화석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잠자리, 보통 이 잠자리가 죽고 나면 개미들이 이 시체에 뜯어가기 바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죽고 나면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잠자리가 이게 아주 선명하게 원형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도 죽은 후에 그냥 노출된 게 아니라 그냥 파묻혀서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화석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파리도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해파리가 얼마나 연하고 묵처럼 쉽게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해파리도 이렇게 선명하게 화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갈매기나 이런 것들이 그 죽은 것을 먹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로 보아서 이것도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우 같은 것들도요. 가만히 보시면 세밀하게 보면은 아주 정교한 이 구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새우들이 죽고 나면은 다른 생명체들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분해돼서 너덜너덜해져 버리는데 근데 원형 그대로 이렇게 새우들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파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덩치가 큰 이런 동물 같은 경우들은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장면들은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경우고 대부분 이 덩치가 큰 동물들의 화석 같은 경우는 심하게 뒤틀려 있거나 부서져 있거나 이 파손된 상태로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 얘기는 얘네들이 죽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흙이 와서 쌓여서 화석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큰 압력에 의해서 심한 충격을 받았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부서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고기 화석인데요. 여러분 얘가 살았을 때 전공이 발레가 아닙니다. 너무나 심하게 휘어져 있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저렇게 휘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짓눌리듯이 파묻혔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태로 화석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화석이 발견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네브라스카 지방에 가면 9천여 마리 정도 되는 콧불소, 낙타, 멧돼지 이런 큰 동물들이 한꺼번에 막 뒤엉켜서 집단적으로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혹시 죽기 전에 반상회를 했을까요? 우린 죽을 때 항상 거기 가서 죽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집단적으로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얘기는 저것들을 한꺼번에 휩쓸어다가 한 군데다가 파묻어 놓을 정도의 큰 격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부터 자꾸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대홍수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이 화석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게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화석을 구경하면서, 저건 고사리다, 저건 조개 화석이다, 이러면서 종류만 이렇게 대충 구별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고사리들 화석을 잘 보면은요, 잎이 활짝 펼쳐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이 고사리가 살고 있다가 흙에 서서히 파묻히게 되면 파묻히는 도중에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잎이 오그라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파묻힌 거라면 오늘날 전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고사리 화석은 잎이 오므라든 상태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시들은 상태에서 파묻혀갖고.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이 고사리 같은 것들이 잎을 활짝 펼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파묻혔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암모나이트인데요. 조개 종류입니다. 암몬조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암몬조개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데 작은 건 요만하고요. 큰 거는 이만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잡으면 동네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암몬족이나 이런 것들의 화석을 발견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보통 그 바닷가에 놀러 가보시면 알지만 쟤네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껍질이 그냥 굴러다니다 보면은 뭐 따개비 같은 게 달라붙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거기에 막 구멍을 뚫고 또 뭐 이렇게 파도에 부서져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암모나이트 조개 같은 것들도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죽어서 세월에 이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면 그 표면에 막 따개비도 달라붙고 부서진 상태로 대부분의 화석들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암몬족의 화석들을 이렇게 발견해 보면은 표면 상태가 비교적 깨끗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몰되어서 화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엔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발견되는 것이 조개 화석입니다. 왜냐하면 조개 껍데기는 썩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조개 화석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조개 화석들이 발견될 때에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겠습니까? 이 화석들을 보시면서 한번. 뭐냐면 이 조개들이 되게 이게 그 이메페라 그래가지고 껍데기가 양쪽에 두 개가 있어갖고 이렇게 딱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 조개들이 되게 입을 딱 다문 상태로 화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놀러 가보시면 알지만 조개들이 죽고 나면은 이 두 개의 껍데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쉽게 이제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너덜너덜해지죠. 그 만약에 이 조개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죽은 후에 파묻혀서 화석이 된 거라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90% 이상은 이 껍데기가 따로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화석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조개 화석의 거의 절반 이상이 입을 딱 다물고서 화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겁니다. 뭐 삼엽충도 이렇게 똘똘똘 말려서 화석으로 발견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화석으로 변할 것이냐 아니면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냐 하는 건데,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화석이 된다고요? 갑자기 파묻혀서 부패와 분해가 정지돼야만 화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화석들이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화석화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보통 이런 나무들이요, 이 통째로 이 돌덩어리로 변해서 저렇게 화석으로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화석이 될까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가 통째로 이렇게 단단하게 화석이 되려면 이 바깥에서부터 광물질이 침투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물질이 바깥에서부터 침투해 들어가면 바깥에서부터 딱딱해지겠죠. 맞죠? 바깥에서부터 딱딱해지면 바깥이 단단해지면은 그 안쪽으로 광물질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내부까지 완전히 이 바위덩어리로 변하려면은 저게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려야 바위덩어리로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이 통째로 화석이 되는 데는 뭐 적어도 수만 년, 수십만 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도 역시 그 화석으로 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고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뭐 사람의 경우는 몇십 년, 100년 이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지질학인데요.
여러분 보통 막 지질학 얘기할 때는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 이런 얘기 하죠. 그 정도의 긴 시간을 이제 지질학적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화석으로 변하려면 생물학적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질학적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생물학적 시간 내에서는 화석이 잘 안 만들어지고 정말 뭐 몇만 년 정도 걸리면서 서서히 화석이 될 거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게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화석으로 변하는 데는요 생물학적 시간 내에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이 북쪽 섬에 타라웨라라는 화산이 지금부터 100년 전쯤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폭발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한 곳에서 터진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바바바방 이렇게 터져가지고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는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집이 화산재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파묻히고 그 다음에 막 가옥들이 부서지고 뭐 이렇게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화산재에 뒤덮인 마을이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경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교원 건물도 이렇게 부서지고 그랬는데 이 화산이 폭발한 후에 한 30년쯤 지나서 이 화산 폭발한 지역을 조사하다가 뭐가 발견됐냐면 햄덩어리가 화석이 되어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모자가 화석이 되어 있는 게 발견돼요. 햄덩어리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화석이 되려면 몇만 년 걸리는 게 아니고 몇십 년 이내에 화석이 된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크나레스보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뭔가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죠. 몰려들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다가 뭐 곰인형 뭐 그 밖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곰인형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반년도 안 돼서 완전히 돌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 흘러내리는 이 물 속에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그게 자꾸 스며들어가지고서 저 곰인형을 돌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면 저기다가 매달아 놓으면 얼마 지나서 가보면은 이제 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발견된 건데요. 카우보이 장화입니다. 이 장화가 1980년에 발견됐는데 이 장화 속에 사람 다리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화를 신은 채로 죽은 거겠죠? 근데 이 다리뼈가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장화를 언제 만든 거냐 그래가지고 이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1950년대에 수제품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걸 만든 회사는 1936년에 설립된 회사고. 그러니까 이 신발 만든 지 30년도 안 돼서 그 신발 신발 신은 사람의 다리뼈가 화석이 되어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뼈가 화석이 되는데 몇십 년 이내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뜻 보셨던 그 나무가 통째로 화석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걸 보통 규화목이라고 합니다. 그 규소라고 하는 그 원소가 이제 모래 이론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소가 나무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돼버린 이제 그런 나무를 규화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etrified wood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규화목들 보시면은 야 이렇게 큰 나무가 통째로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변하려면 무지 오랜 세월이 걸렸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그래가지고 이 미국 워싱턴의 그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거기에 이 규화목이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그 건물 앞에. 근데 요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지금부터 2억 년 전 나무가 화석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2억 년 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거니와 이게 통째로 돌덩어리로 변하려면 무지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제 화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발견된 건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레방아가 통째로 돌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